안녕하세요. AWQ Activation Aware Rate Quantization for On-Device LLM Compression and Acceleration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석사 연구생 정수연입니다. 본 논문은 머신러닝 앤 시스템스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목차는 Introduction, Related Work, AWQ, TinyChat, Experiments, Conclus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LLM이 챗봇, 가상비서, 자율주행, 코딩, 수학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LLM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합니다. 첫째, 속도 지연 문제로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응답 시간이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비용 문제입니다. 대형 모델을 운영하려면 엄청난 서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나 작은 기업에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보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온디바이스에서 직접 LLM을 실행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온디바이스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최신 LLM은 수십에서 수백 기가바이트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며 최신 GPU에서도 실행하기 어려워 온디바이스 환경에서는 연산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성능 LLM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모바일 GPU,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소형 기기에서는 기존 LLM을 실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LM을 저비트 양자화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연상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존 모델 압축 기법 중 대표적인 방법은 저비트 양자화로 16비트 연산을 4비트, 3비트 정수 연산으로 변환하면 모델 크기를 줄이고 연산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법들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QAT는 처음부터 양자화된 상태로 학습하는 방식인데 학습 비용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PTQ는 이미 학습된 모델을 양자화하는 방식이지만 성능 저하가 심각하며 가장 최신 기법인 GPTQ는 성능을 많이 개선했지만 특정 데이터셋에 과적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기존 방법들은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성화 정보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새로운 방식인 AWQ를 제안합니다. AWQ는 활성화 정보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에는 가중치 자체만 보고 중요한 부분을 결정했지만 AWQ는 입력 데이터 분포를 분석해서 더 중요한 가중치를 찾아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보다 훨씬 적은 연산량으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AWQ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가중치 보호를 통해 최소한의 정보만 유지하면서도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 학습 없이 기존 모델에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드웨어 친화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연산 없이도 모바일 GPU나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저사양 디바이스에서도 실행 가능합니다. 다음은 Related Work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모델 양자화 방법, LLM의 저비트 양자화, 저비트 양자화를 위한 시스템 지원 등의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델 양자화 기법은 모델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정밀도를 낮추는 기술들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즉, 8비트, 4비트와 같은 저비트 표현으로 변환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연산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QAT와 PTQ가 있습니다. QAT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양자화를 적용하지만 학습 비용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존재하며 PTQ는 기존 학습된 모델을 나중에 양자화하는 방식인데 성능 저하가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환경에서는 비효율적이거나 성능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대형 언어 모델인 LLM을 압축하기 위해 초대형 모델에 적합한 저비트 양자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GPTQ입니다. GPTQ는 LLM을 위한 포스트 트레이닝 방식으로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양자화하는 방식이지만 특정 데이터셋에 과적화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스무스 퀀타이제이션 같은 기법도 존재하지만 기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성능 저하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일반화 성능이 부족하고 특정 데이터에 최적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자화를 하며 모델 크기를 줄일 수 있지만 실제 하드웨어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GPT-4 라마는 라마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변환을 추가한 커널 기술을 개발했으며 플렉스젠은 제한된 자원을 가진 기기에서도 실행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MLC LLM은 다양한 GPU에서 LLM을 실행할 수 있도록 TVM 기반의 최적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 하드웨어에 최적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저사양 기기에서는 실행이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된 AWQ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LLM을 온디바이스에서 실행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RTN은 가장 단순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방식으로 추가적인 학습 없이 각 가중치를 가장 가까운 정수값으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구현이 간단하고 계산량이 적지만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RTN은 모든 가중치를 동일하게 양자화하기 때문에 중요한 가중치까지 정보가 손실되고 결과적으로 모델의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키텍스트2 데이터셋을 활용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RTN 방식에서는 퍼플렉시티 값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LLM의 성능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RTN 방식은 LLM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가중치를 보호하면 양자화 성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가중치를 FP16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3비트로 양자화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중치 중 0.1%, 1%, 3%를 원본 상태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3비트로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가중치를 보호하는 기준으로는 활성화값, 가중치 크기, 무작위 선택 등을 비교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1%의 가중치만 보호해도 LLM의 성능이 거의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위로 선택한 경우에는 성능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이는 중요한 가중치만 선택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중요한 가중치를 보호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단순한 보호 방식만으로는 정보 손실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았기에 본 논문에서는 스케일링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은 먼저 활성화 값이 큰, 즉 중요한 가중치를 식별하고 이 가중치에 대해 서로 다른 스케일링을 적용한 후 4비트 양자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모델의 퍼플렉시티 평가에 자주 사용되는 위키텍스트2 데이터셋을 사용해 평가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중요한 가중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비율에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인 양자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치를 n비트 정수값으로 변환한 후 다시 원래 크기로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스케일링 팩터를 추가하여 가중치를 더 정밀하게 조정하게 됩니다. 스케일링 팩터가 적용되었을 때 양자화 과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수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방식을 적용한 실험 결과를 보면 OPT 6.7b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스케일링 비율이 증가할수록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 Proportion of는 원래의 양자화 스케일과 달라진 가중치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스케일링 비율이 커질수록 많은 가중치가 번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너무 많은 가중치가 변하면 정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두 번째 행은 양자화 이후 평균적으로 가중치의 크기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스케일링 벡터가 2일 때는 1.038로 적절히 조정되었지만
스케일링 벡터가 4일 때는 1.213까지 증가하여 과도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즉, 스케일링을 너무 많이 하면 정보 왜곡이 심해질 수 있음을 나타납니다. 세 번째 행은 최종적으로 보정된 스케일링 값입니다. 스케일링 벡터가 2일 때 0.519로 가장 적절한 값이 나왔고 4일 때 0.303으로 지나치게 낮아졌습니다. 즉, 스케일링을 너무 많이 적용하면 양자화된 가중치가 더 낮아져 오히려 성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표의 마지막 행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평가한 perplexity 값을 나타냅니다. 스케일링 팩터가 2일 때 PPL 값이 가장 낮아 성능이 최적으로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가중치 보호는 활성화 값이 중요한 가중치에 집중해야 하며 중요한 가중치를 그냥 원본 값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2배 확장 후 4비트 양자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케일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정보 왜곡이 발생하여 오히려 성능이 저하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무조건 많은 가중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 성능을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된 AWQ는 기존 양자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활성화 값을 분석하여 중요한 가중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은 가중치 크기만을 기준으로 선택했지만 AWQ는 가중치가 아닌 액티베이션을 활용해 중요한 가중치를 선별합니다. 이후 액티베이션 정보를 이용해 가중치의 스케일링을 조정합니다. 이 방식은 기존 GPTQ보다 범용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데이터셋에서도 성능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드웨어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온디바이스에서도 실행할 수 있으며 기존의 양자화 기법보다 효율적이고 성능 저하 없이 모델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AWQ가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OPT 모델에 대해 서로 다른 양자화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perplexity 값을 비교한 것입니다. FP16은 원본 성능을 의미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양자화 방법인 RTN은 특히 작은 모델 1.3B와 2.7B에서 PPL 값이 119.47, 298로 매우 높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이는 LLM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중치 1%를 FP16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99%를 4비트로 변환한 방식인 1% FP16은 모든 모델에서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6.7B 모델에서는 PPL 값이 11.39로 FP16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일부 가중치를 유지하면 메모리 사용량 증가 및 연상량 증가로 인해 하드웨어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배 스케일링 후 4비트 양자화한 방식은 1% FP16 유지 방식의 대안으로 성능은 꽤 괜찮은 수준이지만 일부 작은 모델에서는 1% FP16 유지 방식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져 모델 크기에 따라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AWQ 방식은 모든 모델 크기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였으며 1% FP16 유지 방식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4비트 양자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고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특히 6.7B 모델에서 PPL 값이 11.39로 1% FP16 유지 방식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메모리와 연산 효율성이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즉, AWQ 방식은 모든 모델 크기에서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연산 속도와 메모리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WQ가 온디바이스 LLM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원리와 타이니챗에서의 적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WQ가 온디바이스 LLM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원리를 소개하기에 앞서 온디바이스에서 LLM을 실행할 때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RTX 4090에서 실험을 한 결과
LLM의 속도가 느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GPU 연산 성능 부족이 아니라 가중치 메모리 사용량이 과도하게 크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A를 보면 콘텍스트 처리는 10ms에 불과하지만 제너레이션 처리는 310ms로 약 30배 이상 느린 속도를 보입니다. 이는 제너레이션 속도를 최적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프 B를 보면 GPU의 연산 성능은 충분하지만 메모리 대역폭이 부족하여 속도가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너레이션 단계에서 실행 속도가 느려지는 가장 큰 원인은 가중치 로딩 때문이며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 됩니다. 그래프 C에서는 어텐션 및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가중치 메모리 사용량이 가장 크며 액티베이션보다 최대 1700배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GPU 연산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가중치 크기를 줄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최적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가중치는 보호하면서 나머지는 양자화로 변환하여 모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AWQ 기법을 적용하면 효과적으로 가중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델을 양자화한다고 해서 실행 속도가 충분히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화된 모델이라도 데이터를 비효율적으로 저장하면 메모리 접근 속도가 느려져 실행 속도 향상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기존 방식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중치를 비효율적으로 저장하여 메모리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기존 방식은 가중치를 순차적으로 저장하는데 실제 연산에서는 같은 위치의 가중치가 자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패턴에 따라 접근됩니다. 따라서 기존 방식은 메모리 접근이 불규칙하여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가중치를 불러오는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입니다. GPU는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가중치를 불러오는 속도가 느리면 성능이 제한됩니다. 즉, 4비트 양자화를 사용하더라도 메모리 접근 방식이 최적화되지 않으면 속도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중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타이니챗은 이러한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AWQ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On-the-Fly Weight Dequantization 기법과 SIMD Aware Weight Packing 기법, 커널 퓨전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존의 양자화한 4비트 가중치를 저장하게 되면 연산 전 컴퓨터에서 인식하기 위해 8비트와 16비트로 변환해야 했기에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연산 오버헤드 발생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이니챗은 4비트 가중치를 실시간으로 8비트로 변환하는 On-the-Fly Weight Dequantization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방식에서는 가중치를 단순히 순차적으로 저장하다 보니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함께 로드되어 메모리 접근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타이니챗은 128비트 단위로 가중치를 저장하여 단일 명령 다중 데이터, 즉 병렬 처리 기법인 SIMD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SIMD Aware Weight Packing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연산 커널이 분리되어 있어 개별 실행 시 불필요한 메모리 접근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연산을 하나의 커널로 합치는 커널 퓨전 기법을 적용하여 실행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최적화 기법을 통해 타이니챗은 기존 방식에서 발생하던 메모리 낭비와 속도 저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SIMD Aware Weight Packing 기법을 적용하면 모든 경우에서 실행 속도가 향상되며 지연 시간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따르면 기존 방식인 오리지널 웨이트를 사용할 때보다 팩트 웨이트를 적용한 경우 모든 행렬 크기에서 실행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는 가중치를 SIMD 구조에 맞게 패킹하여 연산이 병렬화되어 처리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 행렬인 4K와 4K에서는
약 10에서 15%의 속도 향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큰 행렬에서는 약 18.6%의 속도 향상이 나타나 행렬 크기가 커질수록 SIMD 어웨어 패킹의 최적화 효과가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행렬 크기가 클수록 SIMD 어웨어 패킹의 장점이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IMD 어웨어 웨이트 패킹은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 디바이스와 서버급 LLM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행렬에서도 속도 최적화 효과가 나타나 모바일 및 엣지 디바이스에서 연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대형 행렬을 사용하는 서버급 LLM에서도 뛰어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IMD Aware Weight Packing은 온디바이스 AI부터 서버급 LLM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최적화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AWQ와 기존 양자화 방법을 비교하여 AWQ가 실제 환경에서 얼마나 성능이 우수한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분석이 아니라 다양한 LLM과 하드웨어 환경에서 실제 처리 속도, 지연 시간, 그리고 정확도를 측정하여 비교했습니다. 이 실험은 두 가지 주요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고성능 데스크탑 및 서버 GPU 환경인 엔비디아 A100과 RTX 4090으로 고성능 LLM을 실행하는 데이터 센터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온디바이스 환경에서는 잭슨 오린과 라즈베리 파이 4로 이 환경은 모바일이나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도 LLM을 실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즉, 고성능 서버에서 LLM을 돌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력 제한이 있는 모바일 및 인베디드 장치에서도 AWQ가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실험에 사용된 모델은 총 6가지로 특히 프로그래밍 전용 모델과 멀티모달 모델도 실험하여 AWQ 방식이 특정 모델에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모델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AWQ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대표적인 양자화 방식들과 비교했습니다. 또한 모든 실험은 동일한 양자화 설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며 128개의 가중치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 양자화하는 그룹 양자화 기법과 기존 방식과 동일한 3비트, 4비트 양자화 AWQ 적용하여 정확도 손실 최소화하는 설정을 해도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3가지 중요한 성능 지표를 평가했습니다. 모델이 예측한 확률 분포가 실제 정답과 얼마나 가까운지 측정하는 지표인 퍼플렉시티와 LLM이 한 문장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초당 몇 개의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지 측정하였습니다. 이제 AWQ가 실제 모델에서 어떻게 성능을 보이는지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마 및 라마2 모델에서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비교 기준은 퍼플렉시티로 값이 낮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보면 기존 GPT-Q보다 AWQ가 퍼플렉시티를 더 낮게 유지하며 정확도를 더 잘 보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4비트 양자화 설정에서도 AWQ가 기존 GPT-Q 대비 퍼플렉시티 증가가 적어 성능 저하 없이 모델을 경량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 아키텍처 모델인 믹스트라과 GQA 기반 트랜스포머 구조 모델인 미스트라 모델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WQ의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4비트 양자화 방식이 FP16 대비 퍼플렉시티 0.11에서 0.16으로 증가하여 최소화되었으며 3비트 양자화 방식 또한 FP16 대비 0.58에서 0.69 증가하여 AWQ는 MOE 및 GQA 모델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은 모델의 성능과 사용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며 LLM을 실제 배포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수행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쿠나 모델을 대상으로 실험 방식으로는 80개 샘플을 추출하고 3비트 양자화를 수행하여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방식으로는 GPT-4 점수를 활용하여 FP16 모델과 비교하였습니다. 양자화된 모델의 응답이 더 나은 경우 윈, 동일한 경우 타이, 더 나쁜 경우 로스트를 분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AWQ 기법이 기존의 RTN 및 GPT-Q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코너 7B와 비코너 13B 모델 모두에서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3비트 설정에서 AWQ는 GPT-Q보다 더 나은 일반화 성능을 보여 인스트럭션 튠드 모델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멀티모달 모델인 오픈 플라밍고 9B 모델에서 AWQ의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다양한 양자화 방식인 4비트와 3비트 양자화를 적용했을 때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CIDER 평가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이미지 설명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한지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RTM 방식은 성능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GPT-Q 또한 30 이하 설정에서 성능이 많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AWQ는 FP16보다 성능이 낮아지지 않으면서도 기존 GPT-Q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WQ가 다양한 시각, 언어 벤치마크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신 기술인 멀티모달 모델인 비라 7B 및 13B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비라 7B AWQ와 비라 7B FP16 원본 모델의 비교에서는 모든 벤치마크에서 차이가 1% 미만으로 성능 저하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비라 13B 모델에서도 AWQ 방식과 원본 모델 간 성능 차이가 0.1에서 0.5% 수준으로 사실상 성능 손실 없는 양자화가 가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멀티모달 모델에 AWQ 방식이 적용되었을 때 시각적 추론 성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멀티모달 모델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자화 과정에서 가중치 정보가 손실되면 모델이 이미지를 잘못 해석하거나 캡션을 부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AWQ 방식이 멀티모달 모델에서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험의 핵심 목표입니다. 라바 13B 모델과 오픈 플라밍고 9B 모델에서는 기존 4비트 양자화 방식과 AWQ 방식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생성하였고, 얼마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지 비교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보이는 녹색은 올바른 설명을 의미하며 이는 정답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빨간색은 잘못된 설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표현된 W4는 가중치를 4비트로 양자화한 모델이라는 의미입니다. 각 실험에서 기존 방식과 제한 방식이 생성한 캡션을 비교하여 어떤 방식이 더 정확한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기존 RTM 방식은 이미지의 표면적 특징만 반영해 잘못된 설명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았고, AWQ 방식은 문맥을 반영한 더 정교한 설명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AWQ 방식은 멀티모달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Q가 LLM의 프로그래밍 및 수학 문제 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MBPP 및 GSM8K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프로그래밍 태스크인 MBPP에서는 AWQ가 원본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패스 10 점수 역시 FP16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였습니다. 수학 문제 해결 태스크인 GSM8K에서는 13B 모델에서 AWQ가 원본 모델과 1% 이내로 차이를 유지하면서 연산 능력을 잘 보존하였습니다.
즉 AWQ는 프로그래밍 및 수학 문제에서도 기존 GPT-Q보다 높은 성능을 제공하며 FP16 대비 성능 손실 없이 경량화할 수 있는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Q의 성능을 극한으로 실험하기 위해 초저비트인 2비트 양자화를 진행하였을 때 성능 평가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RTN 방식은 2비트 양자화에서 완전히 실패하여 실용성이 없었습니다. GPT-Q는 2비트 양자화에서도 동작하긴 했지만 원본 모델 대비 정확도 손실이 매우 컸으며 PPL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실사용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AWQ는 GPT-Q와 결합하면 2비트 양자화에서도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PPL 증가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AWQ가 GPT-Q와 독립적인 방식이므로 함께 사용할 때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WQ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모델 최적화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메모리 제약이 심한 환경인 인베디드 모바일 IoT에서도 LLM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술적 발전입니다. 기존 GPT-Q 방식과 AWQ 방식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크기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PPL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비교하는 데이터 효율성과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이 달라졌을 때 성능 변화가 얼마나 적은지 평가하는 일반화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크기 증가에 따른 PPL 변화에서 GPT-Q는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적을 때 PPL이 매우 불안정하고 높았으며 128개 이상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사용해야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적으면 성능이 불안정함을 의미합니다. 반면 AWQ는 16개 정도만 사용해도 이미 안정적인 PPL 값을 기록하고 이후 데이터가 증가해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AWQ는 GPT-Q 대비 10배 적은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만으로도 안정적인 성능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 변경 시 성능 변화에서는 동일한 캘리브레이션 평가 데이터셋을 사용할 경우 두 모델 모두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변경했을 때 GPT-Q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반면 AWQ는 0.5에서 0.6 증가로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었습니다. 즉 AWQ는 데이터 일반화 성능이 더 우수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WQ 방식이 기존 FP16 방식 대비 실제 실행 속도를 얼마나 향상시키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특히 데스크탑 GPU, 모바일 GPU, 그리고 노트북 GPU 등 다양한 환경에서 속도를 비교하여 AWQ 방식이 어디서든 효과적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데스크탑에서는 원본 모델 대비 최대 3.9배 속도가 향상되었으며 메모리 부족 현상인 OOM 문제 또한 해결하였습니다. 모바일 GPU인 잭슨 올인에서는 원본 모델 대비 최대 3.5배 속도가 향상되었으며 메모리 최적화로 원활한 실행이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노트북 GPU에서는 FP16 대비 최대 3.9배 속도 향상되어 8GB 메모리에서도 대형 모델 실행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즉 AWQ는 온디바이스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며 경량화된 모델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응답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WQ가 기존 시스템 대비 얼마나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지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AWQ는 모든 환경에서 원본 모델 대비 2.1배에서 최대 3.1배까지 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100 서버급 GPU에서는 최대 2.1배 속도가 향상되었으며 RTX 4090 데스크탑 GPU에서는 최대 2.9배 속도 향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올인과 같은 모바일 GPU 환경에서는 최대 3.1배 속도 향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AWQ는 메모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대형 모델도 실행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4090 GPU에서는 비라 13B FP16 모델을 실행하면
메모리 부족 문제로 실행이 불가능했지만 AWQ를 적용한 후에는 99.0 TPS의 속도로 정상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AWQ는 온디바이스 AI 환경에서도 실질적인 성능 개선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양자화 기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컨클루전입니다. 기존 양자화 방식들은 LLM의 모든 가중치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중치가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논문에서는 중요한 가중치를 보호하여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식은 AWQ를 제안합니다. 즉, 모든 가중치를 균등하게 연장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중치를 적절히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AWQ는 펄 채널 스케일링 기법을 적용하여 양자화 손실을 최소화하며 이 방식 덕분에 다양한 도메인과 다양한 모델에서 일반화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AWQ가 기존 방식 대비 얼마나 효과적인지 세 가지 주요 성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양자화 방법 대비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AWQ는 GPTQ, RTN 등 기존 최신 양자화 방식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기록했으며 기존 방법보다 펄플렉시티 값이 낮아 정확도를 더 잘 유지했습니다. 또한 인스트럭션 튜닝 모델과 멀티모달 모델 등 다양한 모델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AWQ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현존하는 최신 양자화 방식보다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효율성과 일반화 성능 향상입니다. 기존 양자화 방식들은 특정 데이터셋에 과적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WQ는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적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 다양한 도메인에서도 일반화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텍스트 생성, 코드 생성, 멀티모달 등 다양한 데이터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강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AWQ는 특정 데이터셋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디바이스 LLM을 위한 최적화된 성능 제공입니다. AWQ 방식은 타이니챗 시스템을 통해 실제 속도 향상이 3.2배에서 3.3배까지 측정되었으며 허깅 페이스 원본 모델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가속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데스크탑 GPU뿐만 아니라 모바일 GPU에서도 원활하게 실행 가능하도록 최적화되었으며 이는 온디바이스 LLM을 가능하게 만들어 AI 모델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